자, 이젠 바이오폴리틱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이오폴리틱스는 바이오 하고 폴리틱스의 합쳐진 말. 바이오, 정치, 생명 정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생명이 정치적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 명제가 있죠. What pain, 어떤 통증, 그리고 누구의 통증이 설명되느냐, 인정되느냐, 해결해야 되는 통증이냐, 그 누구의 통증은 또는 어떤 통증은 해결 안 해도 되는, 카운트가 안 되는 그런 상황. 그걸 누가 결정하느냐? 뭔가 그 권력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결정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내용이 바이오폴리틱스인데, 이 사람이 그 창안한 개념이에요. 미셸 푸코. 그래서 바이오폴리틱스에 대한 이야기인데, 척추 통증에도 이런 바이오폴리틱스가 적용이 됩니다. 한번 알아보면은 클리니컬 게이즈, 임상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이게 이제 모든 인간이 그 동등한 환자,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진단 가능한 신체를 가진 사람이 환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Objectified body, 진단 가능한 신체. 예를 들어 요통이 있는데 적절한 MRI 소견이 있다. 그럼 이거는 이제 환자가 되는 거고요. 없다. 그럼 환자가 아닌 거죠. 어떤 시스템 속에서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그 환자를 recognize, 그러니까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어떤 결정되는 메커니즘이 있다라는 거죠. 영상 소견이 있는지, 엑스레이, MRI, 그리고 의사에 의해서 진단이 된 건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게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산재나 교통사고 이런 데서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산재, 난 아파 죽겠는데 사회적으로 합의된 수준에서 넌 환자가 아니야 라고 하면 환자가 아닌 것이고, 교통사고에서도 MRI에서 엑스레이에서 뭔가가 확인이 안 되면 환자가 아닌 거죠. 그런 거가 바이오폴리틱스다. 뭔가 우리가 말하는 환자냐 아니냐, 이런 생명에 관한 문제가 정치적으로 결정이 된다. 시스템에 의해서.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한국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죠. 건보, 심평원, 그 다음에 산재, 교통사고, 이런 시스템에서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게 이제 뭔가 카운트가 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바이오폴리틱스인데, 그런 기관, 인스티튜션, 이게 이제 건보나 심평원이나 산재나 교통사고고, 어떤 통증은 레지터마이즈, 이거 통증 맞아, 합법화. 근데 어떤 통증은 마지널라이징 한다는 거죠. 잘라내버린다는 건데, unexplained ones, 그러니까 잘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은 잘라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MRI에서 보여지지 않는다거나 엑스레이에서 보여지지 않는다거나 진단이 안 된다거나 하는 이런 환자들은 이제 제외가 되는 거죠. 사실 통증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주관적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거죠. 난 아파 죽겠는데 MRI에서 뚜렷한 무언가가 안 보인다 해서 내 페인이 마치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은 상태. 이게 이제 바이오폴리틱스
문제인 거고요. 사실 근데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거는 통증이라는 게 이제 바이올로지컬 팩트도 있지만 뭔가 이제 바이오폴리틱스 관점에서 보면 폴리티컬한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에티컬한 문제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에티컬하냐? 환자로 인정을 안 해주니까 아파 죽겠다. 근데 환자로 인정 안 되면 이 환자는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거죠. 직장도 못 가지고 가족으로부터도 외면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바이오 폴리틱스에 관한 케이스 이그젬플을 보면은, 자, 40대 이민한 공장 노동자, 뭐 베트남에서 왔을 수도 있겠네요. 베트남 직공, 손이 아파 죽겠다. 자, 쉬고 싶어요. 메디칼 리브. 근데 통증은 분명히 있는데 이미징이나 랩에서 뭐 별다른 소견이 안 보여. 그러면 보험회사 또는 뭐 회사 자체 또는 산재 이런 데서 이 환자를 환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커버리지 해주지 않고 넌 얼가닉하라 그래가지고 치료에서 배제되는 거죠. 한국은 그래도 좀 너그러운 것 같긴 해. 그렇지만 확실히 이제 배제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걸 이제 바이오폴리틱스 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바이오폴리티컬하게 어떻게 어프로치 할 것이냐. 자, 혹시 우리가 이제 사회 구조적으로 뭔가 폭력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게 뭐 인정해주지 않는 거, 이게 이제 폭력이다 이거죠. 이 환자 입장에서는 건보 심평원이 폭력을 행사하는 거다 이제. 산재, 교통사고, 이런 문제들 정말 흔하게 보거든요. 산재 환자가 와서 나는 왜 안 해주냐, 교통사고 환자가 와서 나는 왜 더 이상 안 해주냐, 이런 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스트럭처럴한 바이올런스일 수도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항상 의문을 가져야 되는데, 사이코제닉, 뭐 펑셔널이라고 이제 진단을 뭐 내리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서퍼링 자체를 이제 부정하는 일. 그러다 보니까 이 진단이라는 거는 설명이 아니라 권력의 언어다. 진단 받은 사람은 고마운 것이고, 진단에서 외면된 사람은 권력에 의해서 폭력적으로 통증 환자에서 이제 배제되는 상황. 그 이제 바이오폴리틱스로 이제 해석하는 그런 현상인 거고요. 이런 환자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환자가 아파하는 그 표현 그대로 도큐멘테이션 하는 거고요. 환자의 어필 이런 거 다 기술하는 것이고, 환자에게도 이제 우리 의사의 어떤 입장이나 이제 어떤 이해도 이런 것들 설명해야 되는 것이고, 리포트를 함에 있어가지고는 내러티브하게 써야 된다. 환자는 뭐 직공으로서 10년 정도 혼자서 뭐 한국에 외롭게 지내고 있는 베트남 사람이다. 뭐 이렇게 쓰는 게 이제 내러티브하게 쓰는 것이고, 뭐 로백 페인, 바스, 6 이렇게 그냥 카테고리컬하게 쓰는 거는 굉장히 비인간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내러티브하게 써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통증 자체는 이제 보여지지 않는 것인데, 특히 이제 좀 애매한 통증들은 이제 인비저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거에 있어서 합법화, 레지터머시, 예, 최대한 인정해주는 거, 이런 게 이제 바이오폴리티컬한 어프로치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의학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특히 통증 분야에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가 메디슨의 오브젝티비티를 우리가 강조를 하지만, 사실 우리도 그 속에는 뭔가가 숨겨져 있고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 예.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잘 알지 못하는 면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손해보는 상황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보에 있어서 불균형, 권력에 있어서의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의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 의사는 중립적 입장을 취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최소한 적극적으로 환자 입장을 취해주면 좋긴 하겠고요. 최소한 뉴트럴리티, 중립적인 입장은 고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환자에게는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표현을 하고, 어떤 자기의 통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그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제 클레임하는 거죠. 그게 의사 앞에서도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런 이제 제도적인 시스템 앞에서도, 뷰캐리어릭 시스템 앞에서도 그렇게 이제 환자가 보이스를 낼 수 있도록 임파워 해주는 게 이제 의사의 역할이다. 바이오폴리티컬한 어프로치 입장에서는. 자, 바이오폴리티컬 입장에서 힐링은 무엇이냐 하면은, 환자의 통증은 인정, 레코그니션, 그 다음에 이제 애드보커시, 주장, 환자의 주장을 이제 잘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의, 저스티스, 환자가 이제 부당하게 뭔가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도와주는 거, 그런 거, 레코그니션, 애드보커시, 그 다음에 저스티스, 이게 이제 의사의 어떤 역할이다, 이렇게 보는 게 바이오폴리티컬한 어프로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바이오폴리티컬한 면에 있어가지고 아직은 의사들이 시스템 편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그렇게 되고 있는 시스템적인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